그러니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주 당연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본질은 뭔가? 과도한 인사권, 권한의 집중 이런 거 아닐까요? 정치 행위로 풀 것이지 공간을 이렇게 방식으로 옮긴다라는 것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를 풀 문제인가라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구중궁궐처럼 되어 있고 소통이 참모들과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과거에는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실을 여민 1관에 자리 잡고 있고 여민 1관, 2관, 3관이 불과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소통의 불편함은 없다. 옮기게 되면 기자실을 뭐 1층 브리핑에 누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춘추관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와서 백브리핑도 받아볼 수 있고 참모들과 나눌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운영 가능합니다. 그게 기자 수가 많았으면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현재 공간의 개방 얘기하지만 코로나 전에 청와대의 관람객 수가 1,500명입니다. 연간 20몇만 명이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더 늘리면 됩니다.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나 이런 공간의 문제라면 현재든지 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면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 절차와 예산을 마련해서 해나가면 될 문제인 것이지 지금처럼 졸속, 불통, 위법의 논란이 있는 이전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지금 예산이 지금 400억은 정말 리모델링과 이사 비용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합참 비용만 1,200억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정확한 추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 문제까지 그렇다 그러면 국회 검토와 예산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이 관련된 법은 있지만 직무실에 관련된 법이 조금 네. 불비한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직무실에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면 함께 결정하고 한다면 오히려 큰 성과로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용산 아니라 어디로 가도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갈 수 있다면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라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죠. 꼭 광화문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당도 협조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법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법적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제 498억 얘기도 하지만 그게 496억 원? 예. 정확하게 어떠한 추계를 받은 건지 기재부가 그걸 추계하는 곳은 아닙니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보고받는 곳이지 SOC 사업 하나 하는데도 수년에 걸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며칠 만에 이게 400몇 억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내놨을 리도 없고 거기에 따른 담당 부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 논란도 있고 우리가 인수위법에 과연 이렇게 이전 업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5월 10일 날 거기를 출근한다면 하겠죠.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작은 표차에 의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는 아마 성과를 내고 추진력 있는 대통령,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방을 하고 국민들이 찾아오게 되면 예전에 청남대를 보더라도 그런 효과들을 생각하면서 초반 국정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의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소통의 문제 그리고 합법 우리나라 뭐 구청 하나 도청 하나 그리고 모든 관공서를 옮길 때 이렇게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군부대 조그만 소대 하나 옮기는데도 네. 정말 9년에 걸친 평가를 받고 조사를 받는데 국방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국방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부대 하나 옮긴다고 안보에 공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될 분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그렇게 구경하신 분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만났나요? 있죠. 예, 만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나시는 모습이 예. 있고 직원들하고도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이 그래서 그런 거지. 예, 어쩌다 한 번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아니 5년 여러 군데 있었고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저도 뭐 경험한 적이 예.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저 용산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을 만납니까? 국민들이 그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이 그런 현장 소통도 있지만 간담회도 있고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단순하게 고립이라고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현상적인 좀 판단이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용산만 가서 안창만 된다면 아주 소통이 원활하고 다 잘 될 것처럼 전망을 하시지만 과연 또 그렇게 될 것인가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5년 뒤에 그런 평가가 안 좋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가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한번 현재에 대한 판단을 한번 면밀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근거와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위법이고 안보의 공백에 큰 위협을 주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어도. 마찬가지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런 공약을 냈어요. 5월 10일 날 나는 무조건 반대가 있음에도 가겠다.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결단입니다. 찬성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건 내용과 실체에 따라서 다른 건데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도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위험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공론의 절차 잘 이전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안보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안보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있으면 전쟁 상황이죠. 국민의힘의 안보관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래서 어제 뭐 거기에 벙커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네티즌들이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군 통수권자는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해야죠. 적이 있기 때문에 옮겨가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국군 통수권자가 될 뿐의 얘기입니까? 예비비는 사전 동의는 아니고 사후 승인의 문제인데 그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는 그것이 정확하게 정부가 승인했더라도 제대로 된 승인인지 따져보아야 되는 것이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정확하게 그 문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왕적인 모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정치 행위를 통해서 극복이 돼야 되고 권력을 국회와 함께 나누는 측면에서 극복이 될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밀실이라고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용산으로 가든 광화문으로 가든 그것이 국민들하고 다 보는 앞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 참모들하고 하는데 누구나 갖고 있는 속성을 심서봉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저희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당선자를 도왔던 분들의 좀 조언을 함께 듣고 여러 가지 좀 절차와 이런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